이래서 안세영이 죽기 살기로 뛴 거야. 중계 카메라에 잡힌 결승전 관중석 충격 장면. 협회가 저지른 짓의 외국 해설조차 경악한 이유. 안세영이 침묵을 깨고 16일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일어날 변화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안세영이 선수 개인의 상황에 맞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지원들 요구하면서 현행 시스템에 변화가 생길지도 주목받고 있다. 안세영은 이날 소셜미디어 SNS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신의 발언으로 다른 선수들에게 피해가 간 점에 대해 먼저 사과하며 대한배드민턴협회를 향해 불합리하지만 관습적으로 해오던 것들을 유연하게 바꾸어 나갔으면 한다. 합리적인 시스템 아래에서 선수가 운동에만 전념하며 좋은 경기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는 요구를 전달했다. 앞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안세영이 스폰서나 계약적인 부분을 막지 말고 많이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이나 부상과 관련해 아쉬웠던 부분을 언급했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날 입장문에서 유연하게 바꿔달라는 요구는 결국 선수 개인의 자율성을 더 강화해달라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안세영은 협회가 후원받는 요넥스로 인해 나이키를 노출하지 못하는 점을 아쉬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가 요넥스로부터 연간 290만 달러, 약 39억 원 규모의 후원을 받는데 대표팀 선수들은 경기에 나설 때 협회 후원사인 요넥스 제품을 착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표팀에서 요넥스 유니폼, 라켓, 신발을 써야 하는 안세영은 이런 독점 계약에 불편함을 느껴 다른 브랜드의 신발을 신고 싶다는 요청까지 했다가 거절당했다. 후원 계약을 한 브랜드를 경기 중에 노출하면 후원사로부터 받는 금액도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 문제는 선수 개인 후원을 막는 게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주장과 배드민턴 전체의 발전을 위해 선수가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는 주장이 충돌하고 있다. 어느 쪽도 양보할 수 없는 첨예한 문제다. 손흥민만 하더라도 개인 후원은 아디다스로부터 받고 있지만 국가대표로 뛸 때는 나이키 유니폼을 입고 뛴다. 안세영이 요넥스가 아닌 나이키 유니폼을 입고 뛰겠다고 하는 것은 손흥민이 홀로 아디다스 유니폼을 입고 뛰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다만 축구의 경우 축구화는 유니폼과 별개로 움직인다는 점을 참고할 만하다. 손흥민 역시 나이키 유니폼을 입더라도 축구화는 아디다스를 신는다. 축구에서 핵심 장비이기도 하고 아디다스와 나이키 등 주요 브랜드 역시 자신들이 놓친 유니폼 계약을 축구화로 만회하는 상황이라 이 부분은 서로 문제 삼지 않는다. 한 가지 차이점은 축구와 배드민턴의 상황이 다르다는 점이다. 요넥스가 배드민턴계에서 독보적인 브랜드인 데다 시장 규모 역시 축구와 배드민턴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 협회 입장에서는 만약 요넥스가 안세영에게 나이키를 허용한 것을 문제 삼아 후원 규모를 줄이거나 후원을 끊겠다고 해도 할 말이 없게 된다. 이러면 배드민턴계 전체가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2012년 브라질 축구 스타 호나우지뉴의 경우 기자회견 도중 무심코 펩시콜라를 마셨다가 자신의 후원사인 코카콜라로부터 100만 파운드, 당시 기준 약 18억 원의 후원 계약을 파기당한 바 있다. 5일 현지 시간 파리 라 샤펠 아레나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안세영이 승리한 뒤 태극기를 들고 달리고 있다. 안세영의 요구대로 보다 유연한 맞춤형 관리가 가능할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안세영의 경우 대표팀 의료진의 치료 대신 자신이 아는 한의사로부터 치료받기를 원했고 결국 협회 측에서 1,100만 원 이상의 경비를 들여 해당 한의사를 파리에 데려오기까지 했다. 또한 안세영은 특정 트레이너와 올림픽까지 함께하고 싶었지만 계약이 불발돼 결국 올림픽에 함께하지 못했다.
안세영으로서는 올림픽을 목전에 두고 트레이너와 함께하지 못한 점이 아쉬울 수 있다. 이 문제는 협회 측에서 임시 연장 계약을 제안했으나 트레이너가 정식 연장 계약을 요구하면서 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과거와 달리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으면 아무리 특출난 재능을 갖췄더라도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안세영의 요구대로 개인을 위한 트레이너. 의료진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대표팀의 체계가 무너진다는 점에서 협회 측에서도 쉽사리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는 문제다. 만약 풀어준다고 하더라도 협회에서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면 안세영으로서는 사비를 들여 이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남는다. 당장 한의사 건만 하더라도 협회 예산 1,100만 원이 들어간 점을 생각하면 돈 문제에 예민한 입장을 보인 안세영이 선뜻 부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만 일각에서는 안세영의 주장에 대해 그러면 개인이 다 알아서 해라 라는 비판도 나온다. 그렇게 아쉬움이 많으면 협회에 요구하지 말고 협회가 국가대표 선수들을 위해 지원해주는 항공료, 숙박비, 훈련 지원 등 모든 비용을 모두 안세영이 부담해 해결하라는 것이다. 협회를 비판하면서 정작 안세영이 자신을 위해 협회가 쓰는 비용은 생각하지 않고 대뜸 개인 후원 문제에 대한 아쉬움을 꺼낸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 여론도 응원 여론만큼이나 뜨겁다. 이날 협회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자체 진상조사위원회 1차 회의를 진행했다. 협회는 회의 후 보도자료를 통해 4시간 동안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위원회의 전반적인 목적과 조사의 범위를 설정했고 각종 의혹에 대해 대표팀 지도자와 트레이너를 상대로 조사를 실시했다 하면서 안세영 선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차기 회의 때는 안세영 선수를 포함한 국가대표 선수들의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배드민턴협회 조사위 안세영 이야기 듣는 게 핵심. 차기 회의 때 면담. 문체부는 절차상 문제 있다 제동. 자체 구성한 진상조사위원회, 미하위원회를 진행한 대한배드민턴협회, 이하협회가 다음 회의에서 안세영, D12. 삼성생명과 면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조사위 1차 회의를 마친 뒤 보도자료를 통해 각종 의혹에 대해 대표팀 지도자와 트레이너를 상대로 조사를 실시했다. 차기 회의 때는 안세영 선수를 포함한 국가대표 선수들의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도자들과 트레이너를 먼저 면담한 이유로 협회는 오는 18일 일본 오픈과 인도네시아 국제 챌린지로 인한 국가대표 선수단의 출국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배드민턴협회 조사위 안세영 이야기 듣는 게 핵심. 차기 회의 때 면담. 문체부는 절차상 문제 있다 제동. 이날 회의에는 김학균 대표팀 감독과 이경원, 성지현 코치가 출석했다. 비공개에 붙인 위원회 외부 인사 3명에 대해 협회는 기존 협회의 어떤 사업에도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협회는 안세영 선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것이라며 차기 회의 때 대면할 것을 시사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관광부, 이하문체부는 협회의 위원회 구성과 절차는 정관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위원회 1차 회의가 열리기 직전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자체 조사위 구성이 절차적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주무관청의 감독 권한, 민법 제37조를 활용해 협회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구성하라고 권고했다. 문체부는 협회 정관 제14조 제2항 제4호 은단체 내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배드민턴협회는 협회의 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하고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예외 조항 제17조 제1항을 활용해 위원회를 구성했다라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이번 안세영 사태 사안이 경미하지도 또 위원회를 꾸릴 만큼 긴급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코 경미한 사항이 아니라며 또한 지난 7일 프랑스 파리에서 회장이 귀국했을 때 즉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라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 소집은 원칙적으로 5일 전 이사들에게 통보해야 하나 긴급한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8월 15일 광복절에 이를 발표했다라고 지적했다. 문체부의 지적에도 협회는 위원회 1차 회의를 마쳤다. 3피 심판 아니면 중국이 세계 정상이었다 팬들 충격 주장 중 일본 원정 앞두고 심판진 우려 한국전 때 PK 선언. 중국은 9월 5일 오후 7시 35분 한국 시간 일본 사이타마에 위치한 사이타마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26 국제축구연맹 피파 캐나다 멕시코 미국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C조 1차전에서 일본과 맞대결을 펼친다. 중국과 일본은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인도네시아와 함께 C조에 묶였다. 경기를 앞두고 중국 언론에서 심판진에 집중하고 있다. 중국 매체 신화스포츠는 피파는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1차전 심판 명단을 확정했다. 중국은 일본 원정을 떠나며 재난 같은 카타르의 압둘라흐만 알자심을 만난다. 심판진 전원 카타르 출신이다라고 보도했다. 이어 알자심은 지난 11월 열린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2차전 한국과 경기에서 10분 만에 페널티킥을 선언했다. 손흥민이 페널티킥을 성공하며 1대 0으로 앞서 나갔다. 한국은 3골을 넣으며 3대 0으로 승리했다라고 덧붙였다. 알자심은 전체적으로 경기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심판이다. 2013년부터 국제심판으로 활동하기 시작했고 많은 경험을 쌓았다. 아시안컵, 월드컵, 골드컵, 피파 클럽 월드컵 등에서 주심을 맡았다.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꺼려질 수밖에 없다. 2019 아시안컵에서도 중국은 알자심 주심에게 페널티킥을 받았다. 당시 알자심은 전반 14분 페널티킥을 선언했고 황의조가 마무리하며 한국이 앞서 나갔다. 결국 중국은 한국에 0대 2로 패했다. 신화스포츠의 비판에도 중국 팬들은 냉소적인 반응이었다. 알자심 주심에 대한 소식을 접한 중국 팬들은 심판을 바꾸면 우리가 이길 수 있나요? 남을 탓하지 말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재난과도 같은 심판들만 없었어도 중국 축구는 세계 축구 정상에 올랐을 것이다 라는 충격적인 주장도 있었다. 중국은 험난하게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을 통과했다. 중국은 한국, 태국, 싱가포르와 함께 C조에 편성됐다. 중국은 한국의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태국, 싱가포르에도 고전했다. 중국은 승점 8점으로 태국과 승점이 같았지만 중국이 상대전적으로 앞서 3차 지역 예선 티켓을 따냈다. 반면 일본은 압도적인 모습이었다. 일본은 북한, 시리아, 미얀마와 함께 B조에 속했다. 일본과 견줄 만한 팀이 없었다. 일본은 6점 전승을 기록하며 당당히 조 1위로 2차 예선을 통과했다. 6경기 동안 한 골도 실점을 내주지 않았다. 현재 상황과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일본의 압승이 예상된다.